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강만식이 옥분 할머니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차분하게 답하자 강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혹시 정치인 K라는 사람 아니? 그 한마디에 강만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70대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만에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와 완벽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정우가 식당 정문 앞에서 멈춰서서 벽에 붙은 공고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임대료 300% 인상 및 7일 내 퇴거 통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개업 1주년 잔치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요.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정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괜찮다. 이런 일은 내 잘못이 아니잖니. 옥분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공고문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옥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도 대항하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딸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울지 마라. 어머니가 있잖니. 하지만 강만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주변 상인들도 모두 당했대요. 정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옆 가게 김 사장님은 임대료를 못 내서 가게를 접었고 반찬 가게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푸근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얼굴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 강만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말해보렴. 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협박을 다해요. 용역들을 보내서 손님들 오는 것도 방해하고 쓰레기도 뿌려놓고요.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이 가게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요. 밤낮 없이 일해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옥분 할머니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수금융정보분석실에서 일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우야, 그 강만식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몇 개나 되니? 서울에만 2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상인들을 내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신에 찬 빛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야, 정우야. 어머니를 믿어보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강만식이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면 분명히 뒤가 구린 구석이 있을 거다. 어머니가 한번 알아보마.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옥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위험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려는 거다. 내 딸과 사위가 억울하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옥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 강만식이 보낸 협박 메시지들
모두 어머니께 보여줄 수 있겠니? 네, 물론이죠. 하지만 그걸로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정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혹시 건물 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도 알려줘. 아, 배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왜 관리인까지요? 정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중요하단다. 특히 그런 사람들 곁에는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이 따로 있기 마련이거든. 옥분 할머니의 말에 정우와 민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특별한 일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믿어라. 그 강만식이라는 놈이 우리 가족을 괴롭혔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거다. 정우가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협박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임대차 계약서고요. 옥분 할머니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계약서 조항들을 보니까 완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교묘하게 만들어놨구나. 그리고 이 협박 메시지들. 옥분 할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우야, 이 메시지들 모두 캡처해서 따로 보관해뒀니? 네, 혹시 몰라서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뒀어요. 잘했다. 그리고 그 배 씨라는 관리인은 보통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니? 정우가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보통 오전에 건물 1층 사무실에 계세요.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해 보였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옥분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초조해 보이고 전화 받을 때도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라고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마.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옥분 할머니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니? 이번에도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믿고 기다려라.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속에는 과거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각종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강만식. 옥분 할머니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옥분 할머니는 정우의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만식이 고용한 용역들이 식당 앞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용역 우두머리로 보이는 마동팔이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손님들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들어가지 마. 곧 문 닫는 가게야. 마동팔이 식당으로 향하는 손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손님은 놀라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용역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정우가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위험하니까 들어가세요. 괜찮다.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서 말이다. 옥분 할머니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마동팔이 정우를 보더니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야, 아직도 여기서 장사할 생각이야? 7일 안에 나가라고 했잖아.
법적으로 문제없이 장사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웃기지 마. 강 사장님이 싫어한다는 게 법이야. 마동팔이 정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정우가 뒤로 밀려나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이 장면도 녹화했습니다. 정우야, 들어가자. 어머니가 처리할게. 옥분 할머니가 정우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서 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런데 정우야, 어젯밤에 어머니가 부탁한 자료들 준비됐니? 옥분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네, 강만식의 다른 건물 임차인들한테 들은 얘기도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배 씨가 자주 가는 곳도 알아봤고요. 옥분 할머니가 서류들을 펼쳐보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 강만식이라는 사람이 가진 건물들의 매입 시기를 보니까 패턴이 있어. 어떤 패턴 말씀이세요? 정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건물들을 미리 사들인 거야. 그런데 이런 정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부 정보거든. 옥분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뭔가 발견하신 게 있으세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아. 이런 규모의 부동산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강만식의 공식적인 수입으로는 불가능해. 옥분 할머니가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분석했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용역들이 악취가 나는 물질을 식당 입구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해요. 신고해야겠어요. 옥분 할머니가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저들의 모든 행동을 증거로 남기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이러다가 손님들이 아예 안 와요. 정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정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우야, 어머니를 믿어라. 며칠만 참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사람들이 점점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더 많은 증거가 쌓이는 거다.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나온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크다는 뜻이야. 옥분 할머니의 눈에 확신이 서렸습니다. 그때 건물 관리인 배 씨가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재빨리 창문 너머로 배 씨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저 사람이 배 씨니? 네, 맞아요. 정우가 답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배 씨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배 씨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표정 봐라.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옥분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용역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손님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동팔이 식당 문 앞에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여기 음식 먹으면 배탈 난다. 다른 데가. 한 손님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장사 방해해요? 마동팔이 손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싶어? 강만식 사장님 부하야. 알겠어? 손님이 겁을 먹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우가 참다 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예요. 마동팔이 정우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7일 중에 이미 3일이나 지났잖아.
얼른 짐 싸서 꺼져.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정우가 항변했습니다. 마동팔이 정우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정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팔꿈치에 상처가 났습니다. 다음엔 더 아플 거야. 마동팔이 위협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쪽의 말만 듣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민사 분쟁 같은데요. 법원에서 해결하세요. 경찰이 성의 없이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옥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분 할머니가 정우의 상처를 살펴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강만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머니도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어. 그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강만식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정부급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옥분 할머니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만식의 각종 금융 정보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옥분 할머니는 강만식의 금융 기록을 밤새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계좌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도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야. 옥분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긴급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배 씨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젯밤에 큰 가방을 들고 건물에서 나가는 걸 CCTV에서 봤다고 하네요. 옥분 할머니가 즉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지금 어디 있니? 식당에 있어요, 할머니. 새벽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만식이 새벽에 건물에 와서 배 씨를 찾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배 씨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혹시 배 씨가 들고 나간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니?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안 들고 다니던 거였대요. 옥분 할머니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배 씨가 뭔가 중요한 걸 가지고 도망간 거야. 정우야, 지금 당장 식당 문을 잠그고 나와. 왜요, 할머니? 위험해. 강만식이 배 씨를 찾지 못하면 화풀이를 다른 데서 할 거야. 옥분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정오쯤 강만식이 직접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용역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만식이 마동팔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가게 완전히 망가뜨려. 오늘 당장 문 닫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마동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역들이 식당 유리창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정우가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기물 파손이에요. 강만식이 정우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물 파손? 내 건물인데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강만식이 정우에게 다가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계약? 그딴 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야. 그때 마동팔이 정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있어. 정우가 마동팔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마동팔이 정우를 밀치자 정우가 땅에 넘어지며 무릎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 정우가 고통스러워하며 무릎을 감췄습니다. 그 순간 옥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해.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만식이 옥분 할머니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거야. 옥분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만식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옥분 할머니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도 저장돼 있어. 그리고 당신이 찾고 있는 배씨 말인데. 강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배씨가 뭐라고? 그 사람이 가져간 서류들이 뭔지 대충 짐작은 가지? 옥분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강만식이 다급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배씨를 어디 숨겨놓은 거야? 숨겨놓은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옥분 할머니의 말에 강만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강만식이 옥분 할머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마동팔이 급히 말렸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실제로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와 있었습니다. 강만식이 마동팔에게 속삭였습니다. 배씨부터 찾아. 그리고 그 할머니도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마동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만식이 옥분 할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쓸데없는 짓 하다가 큰일 날 줄 알아. 큰일 날 사람은 따로 있어. 그런데 혹시 정치인 K라는 사람 아니? 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만식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 정치인 K 말이야. 그 사람 돈 관리해주고 있지? 옥분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만식이 뒤로 물러서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그럼 이건 어떨까? 해외 페이퍼 컴퍼니 15개를 통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 말이야. 옥분 할머니가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자 강만식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야? 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내가 당신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야. 강만식이 마동팔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마동팔과 용역들이 옥분 할머니를 위협하려 다가왔습니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차 2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만식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일단 철수해. 강만식과 용역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자 옥분 할머니가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니?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저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정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정우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정말 위험해질 거야. 강만식이 배씨를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거거든. 배씨는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정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 그런데 문제는 강만식이 배씨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더 괴롭힐 거라는 점이야. 옥분 할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우의 집과 식당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분 할머니는 예전 동료였던 박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경희님, 저 김옥분입니다. 옥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경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1시간 후 옥분 할머니는 박경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만식이라는 사람 아세요? 옥분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 말씀이세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역시 그랬군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옥분 씨가 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경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사위가 그 사람 건물에서 식당을 하는데 억지로 내쫓으려고 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수상한 구석이 너무 많더라고요. 옥분 할머니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박경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만식은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에요. 정치권과 연결된 큰 어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정치인 K와 관련이 있나요? 옥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경희가 놀란 표정으로 옥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역시 제가 예상한 게 맞았군요. 옥분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 씨, 이 일은 정말 위험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박경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증거들이 있거든요. 옥분 할머니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경희가 파일을 펼쳐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예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나 보네요. 옥분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강만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박경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강만식이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요.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어요. 옥분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 의혹으로 일단 구속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변호사가 국내 최고 로펌 K&P라는 점이에요. 박경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쉽게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뿐만 아니라 강만식 측에서 옥분 씨 가족에게 무고 및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옥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공을 해오는군요. 옥분 씨, 이제라도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박경희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의 눈에는 포기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경희님, 혹시 송 변호사라는 분 아세요? 송 변호사요? 전직 특수부 검사였던 그분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라면 강만식과 개인적인 악연이 있을 텐데요. 왜 그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박경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거든요. 옥분 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분 할머니는 송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송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송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만식 때문에 왔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강만식이라고 하셨나요? 네. 선생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옥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옥분 할머니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송 변호사가 파일을 펼쳐보더니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자료들로 강만식을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옥분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한참 동안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가능할 것 같네요. 송 변호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옥분 할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을 맡겠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무료로 하겠습니다. 대신 강만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송 변호사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 변호사가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중장부 같은 게 있을까요? 옥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있을 거예요. 강만식 같은 사람은 반드시 비밀 장부를 따로 관리하거든요. 송 변호사가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장부를 찾아야겠네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을 텐데. 송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배 씨라는 관리인 아세요? 배 씨요? 강만식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그 사람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송 변호사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만식에게서 도망다니고 있고요. 옥분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 씨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이미 찾았어요. 옥분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옥분 할머니와 송 변호사는 외곽의 작은 모텔에서 배 씨와 만났습니다. 배 씨는 며칠 동안 숨어 지내느라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죠? 배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송 변호사님이고 강만식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배 씨가 가방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게 강만식이 숨기려고 했던 이중 장부예요. 송 변호사가 장부를 펼쳐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강만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만식이 제게 복수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오늘이 강만식의 마지막 날이 될 거니까요. 송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긴급 수사 의뢰를 할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옥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24시간 안에 모든 게 처리될 거예요. 송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송 변호사는 법원에서 강만식의 모든 자산 동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검찰 특수부에서는 강만식의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오쯤 옥분 할머니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뉴스 켜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궁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30분 후 모든 방송국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악덕 건물주 강만식, 수백억 원 규모 자금 세탁 혐의로 추가 구속. 정우가 식당에서 뉴스를 보며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이것 좀 봐. 민지가 급히 달려와 TV를 봤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하신 것 같아. 정말 대단하셔.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강만식의 모든 투기 자금이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그가 예정했던 부동산 거래들도 모두 무효가 되었습니다. 강만식은 구치소에서 변호사와 면담하며 절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숨겨뒀는데. 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씨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중 장부까지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 몰수되고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강만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 시각 강만식이 도피하려고 준비해뒀던 비상금까지도 모두 추적당해 동결되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과거 특수기관에서 익힌 자금 추적 기술이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오후 5시 정우의 식당 앞에는 축하하러 온 이웃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우 씨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그 강만식을 이기셨어요? 옆 가게 사장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정우가 옥분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못된 사람이 벌 받은 거지. 민지가 옥분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셨어요? 내 딸과 사위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잖니. 옥분 할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강만식 사건이 메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정치인 K와의 연관성까지 밝혀지면서 정치권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송 변호사가 옥분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분 씨, 정말 대단했어요. 강만식의 모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옥분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분 씨는 정말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해내시다니. 송 변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을 뿐이죠. 옥분 할머니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밤 9시 정우의 식당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박경희와 송 변호사도 참석해서 옥분 할머니의 용기를 치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그만하고 앞으로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진짜 감사하는 거야.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옥분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구나.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돼. 옥분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강만식 소유 건물들이 모두 공익 목적으로 매각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우의 식당도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만식 사건이 해결된 지 일주일 후 옥분 할머니는 정우와 민지와 함께 바닷가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민지가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도 정말 기뻐.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옥분 할머니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돌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급히 옥분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우가 다급하게 옥분 할머니를 흔들었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빨리.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30분 후 옥분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희귀한 혈액 질환을 앓고 계시네요. 상태가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아서 의사의 말에 민지와 정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만식 일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정우가 민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이번에도 이겨내실 거야. 수술 동의서를 쓰면서 민지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할머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가장 원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낼 거라고 말씀드리자. 정우가 민지를 위로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 있던 강만식이 면회 온 박 실장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강만식의 오랜 부하로 지금까지 숨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장님, 모든 게 그 할머니 때문이잖아요. 박 실장이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강만식의 목소리에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복수해야죠. 그 할머니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박 실장의 눈에 악독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잖아. 강만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방법이 있어요. 박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방법인데?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박 실장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만식의 눈에 악한 빛이 번뜨셨습니다. 좋아. 해봐. 그날 밤 박 실장은 정우의 식당 주변을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휘발유통을 준비하고 방화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옥분 할머니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민지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정우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의 말에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쯤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웃 상인에게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정우 씨, 큰일 났어요. 식당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나고 뭔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야, 나 식당에 다녀올게.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할머니 곁에 있어줘. 정우가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회복실에서 옥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우, 위험해. 옥분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 실장, 방화, 막아야 해. 옥분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급히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할머니가 뭔가 위험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정우는 이미 식당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휘발유를 뿌리려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정우가 박 실장을 발견한 순간 박 실장은 이미 휘발유통을 들고 식당 뒷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실장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누구야 너? 여기 식당 사장이에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정우가 다가가려 하자 박 실장이 휘발유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늘 이 가게는 다 타버릴 거야. 박 실장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정우가 박 실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정우가 박 실장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강 사장님을 감옥에 보낸 것들이 편하게 살면 안 되지. 박 실장이 정우를 밀어내며 답했습니다. 정우와 박 실장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휘발유통이 넘어졌습니다.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강한 냄새가 났습니다. 박 실장이 라이터를 꺼내려 하자 정우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정우가 박 실장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박 실장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정우의 팔을 내려쳤습니다. 아! 정우가 고통스러워하며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박 실장과 싸웠습니다. 그때 옥분 할머니가 미리 설치해 두었던 비상경보 스위치가 작동했습니다. 큰 경보음이 울리면서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날 뻔했네. 상인들이 정우와 박 실장을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박 실장이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박 실장을 체포했습니다. 강만식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경찰이 박 실장을 신문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박 실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가 부상을 치료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야. 정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었어요? 팔이 왜 이래요? 민지가 정우의 붕대를 본 채 놀랐습니다. 큰일은 아니야. 할머니는 어때? 조금 전에 깨어나셨어요. 민지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우야, 다치지 않았니? 할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정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강만식 같은 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옥분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옥분 할머니가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박 실장의 방화 시도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강만식에게는 방화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송 변호사가 병원으로 옥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옥분 씨, 이제 강만식은 완전히 끝났어요. 추가 혐의까지 붙어서
최소 30년은 감옥에 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옥분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도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정우 씨 식당도 앞으로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송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경희도 병실을 찾아와 옥분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네요.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뿐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옥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정우와 민지는 할머니를 위해 조용한 전원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옥분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의 식당은 이 사건 이후 정의를 실현한 식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정우와 민지는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전원주택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특수 능력은 이제 가족의 작은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야. 옥분 할머니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정우와 민지가 아이를 데리고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박경희가 마지막으로 옥분 할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옥분 씨, 이번 사건은 정말 교과서 같은 수사였어요. 과찬이에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박경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만식의 건물들은 모두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피해를 본 상인들은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우도 김옥분 할머니 소상공인 권리지킴 기금을 만들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강만식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6개월 후 정우의 식당은 정의 실현의 상징이 된 곳이었습니다. 매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화제더라고요. 단골 손님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정우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정우는 약속대로 수익의 일부로 김옥분 할머니 소상공인 권리지킴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0여 명의 상인들이 부당한 건물주들과 맞서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우야, 오늘도 기금 신청이 5건이나 들어왔어. 민지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정우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전원주택에서 옥분 할머니는 손녀 지은이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정말 달아요. 지은이가 방금 딴 상추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른 거니까 당연히 맛있지. 옥분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면서요? 지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지은이랑 함께 채소 키우는 게 가장 재미있어.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우와 민지가 지은이를 데리러 전원주택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지가 옥분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해.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옥분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신문에 할머니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하루 만에 악덕 건물주를 무너뜨린 할머니의 지혜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자꾸 그런 기사만 나오네. 이제 그만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옥분 할머니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회자될 거예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주니까요. 민지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강만식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보상이 완료됐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들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옥분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 씨가 만든 기금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들었어요. 송 변호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과 사위가 착해서 그래요. 옥분 할머니가 뿌듯해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강만식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화교사 혐의까지 추가되어 3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그 할머니 때문이야. 강만식이 독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고 그가 소유했던 건물들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옥분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직접 기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옥분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이는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용감한 건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옥분 할머니가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정우의 기금이 도움을 준 상인들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와 정우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한 상인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TV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정우와 민지가 지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후 옥분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할머니가 됐구나. 옥분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특수 능력들은 이제 가족의 소소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정우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해주거나 민지가 육아로 힘들 때 지혜를 나눠주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경희가 전원주택을 찾아왔습니다. 옥분 씨, 마지막 인사차 왔어요. 무슨 마지막 인사예요? 옥분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년퇴임하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경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도움받을 일만 있었는데 뭐려. 옥분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강만식 사건은 제 경찰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박경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송 변호사도 찾아왔습니다. 옥분 씨 덕분에 제가 다시 법조인으로서 자부심을 찾았어요. 과찬이에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옥분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옥분 씨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송 변호사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옥분 할머니는 텃밭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우가 보내온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웃고 있는 정우와 민지, 그리고 지은이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 옥분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일이 정리된 것 같다. 강만식이라는 악한 사람을 무너뜨린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가족이 행복해진 것이다. 정우와 민지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지은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다. 달빛이 전원주택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옥분 할머니는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족을 지켜낸 뿌듯함과 앞으로 평온하게 보낼 여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채로 말입니다.